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동해 그리고 남해 둘 다 똑같은 볼락을 접는데 왜 이렇게 조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싹 다 파헤쳐서 여러분 쿨러를 아주 그냥 가득 채워드릴게요. 이 두 바다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똑같은 볼락인데 말이죠. 남해에서 이 채비면 무조건이지 했던 게 동해에선 완전 입질도 없는 거예요. 허다하죠, 이런 경우. 꼭 다른 물고기 낚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자, 오늘 그 수수께끼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낚시 가셨을 때 만쿨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명확하고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략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무작정 어떻게 잡을지만 파고들게 아니라 왜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진짜 고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핵심 열쇠가 모든 전략의 기본,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지형. 그러니까 바다의 얼굴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해는 어때요? 섬이 진짜 많잖아요, 미로처럼. 그래서 좋은 포인트, 소위 명당에 가려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만 해요. 원도권 출조가 거의 필수죠. 근데 동해는 완전 다르죠. 그냥 해안도로 쭉 달리다가 마음에 드는 방파제나 갯바위 위에서 던지면 바로 깊은 수심이 나와요. 와, 시작부터가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결국 이 지형 차이가 낚시 스타일을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남해에선 배 타고 멀리 나가는 전략에 집중해야 하고요. 동해에선 편하게 걸어 들어가서 방파제 같은 데서 깊은 곳을 노리는 그런 워킹 낚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볼락의 사이즈와 성격. 이게 또 완전 달라요. 남해 내만권은 아무래도 낚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 예민하고 씨알도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까다롭죠. 근데 동해는요, 와, 평균 사이즈부터가 굵직하고 30cm가 훌쩍 넘는 그런 대물, 우리가 빵볼이라고 부르는 그런 빵빵한 녀석들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사이즈 차이가 곧바로 낚싯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남해에서 톡하는 그 간사한 입질을 잡아내려면 끝이 아주 부드러운 솔리드 팁 로드가 무조건 유리해요. 반면에 동해에서 그 덩치 큰 녀석이 바위 틈으로 처박는 걸 막으려면 허리 힘이 짱짱한 튜블러 팁 로드로 그냥 말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럼 바로 터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의 열쇠는 바로 조류, 즉 물때입니다. 남해 볼락은 물이 활활 흐르는 사리물때에 막 활성도가 터져요. 이때다 하고 밥을 먹죠. 근데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동해는요, 오히려 물이 거의 안 가는 잔잔한 조금 물때를 훨씬 좋아해요. 와, 이거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진짜 신기하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첫 번째 실전 공략집을 한번 펼쳐보죠. 바로 남해 편입니다. 남해 볼락 낚시는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섬세함과 정교함의 게임입니다. 남해 공략을 위한 장비 세팅 한번 볼까요? 일단 내만 방파제 같은 곳에서는요, 1g 안팎의 아주 가벼운 지그헤드의 솔리드 팁 로드, 이게 그냥 기본 공식이에요.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노려야 하는 원도권에선 던질지 채비를 쓰고요. 배 위에서는 마리수를 노릴 때 카드 채비를 쓰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다? 네, 가볍고 예민하게입니다. 자, 그럼 이 따다로운 남해 볼락을 어떻게 꼬실까요? 액션이 핵심입니다. 일단 기본은 아주 천천히 감아주는 거예요. 릴을 정말 느리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릴링을 의도적으로 딱 멈추는 고앤 스톱 동작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멈추는 순간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법의 정체가 바로 이 폴링 액션입니다. 이게 남해 볼락 낚시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릴링을 딱 멈추면 루어가 힘없이 스르륵 하고 떨어지잖아요. 볼락 눈에는 이게 저기 비실비실한 만만한 녀석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그냥 덥석 하고 물어버리는 거죠. 과장이 아니라 입질의 90%는 바로 이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무대를 동해로 확 옮겨보겠습니다. 남해의 그 섬세한 게임은 이제 잊으세요. 동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긴 힘과 깊이로 정면 승부하는 말 그대로 파워 게임입니다. 바로 이 숫자, 30cm 이상. 이 숫자 하나가 동해 볼락 낚시의 모든 매력을 다 말해주죠. 여러분의 개인 기록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바로 그 대물이
동해의 깊은 물성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대물을 상대하려면 장비도 달라야겠죠? 보세요. 지그헤드 무게부터가 2-3g 이상으로 확 무거워집니다. 왜냐? 깊은 바닥까지 채비를 빨리 내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튜블러 팁 로드의 강력한 허리 힘으로 꼼짝 못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핵심은 바닥을 확실하게 찍는 것, 이거예요. 동해 공략법은 훨씬 공격적이고 저돌적이어야 합니다. 일단 던지고 나서 속으로 숫자를 세세요. 하나, 둘, 셋, 쿵! 채비가 바닥에 닿는 걸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왜? 대물은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는 바닥에 있는 돌이나 장애물을 드드득 하고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퍽 하는 묵직한 입질이 들어오죠. 아, 그리고 팁 하나 더. 한 마리가 물었을 때 일부러 천천히 끌어올려 보세요. 그럼 주변에 있던 다른 녀석들이 저거 뭐야 하고 막 경쟁심이 붙어서 따라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해와 남해 이 두 바다의 정말 다른 공략법을 살펴봤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환경이 달라도 볼락은 볼락입니다. 동해에 있든 남해에 있든 얘네들의 근본적인 습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볼락 낚시의 황금률을 알려드릴게요. 이 네 가지는 그냥 외우세요. 볼락 낚시의 바이블 같은 겁니다. 첫째, 얘네들은 야행성 사냥꾼이에요. 둘째, 피딩 타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해질녘과 동틀녘 딱 이때입니다. 셋째, 얘네들이 좋아하는 딱 그 수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빛보다 어둠을 이용해서 사냥한다는 거,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온도 기억해두세요. 섭씨 12도에서 16도 사이. 이게 바로 볼락의 활성도가 폭발하는 마법의 수온입니다. 낚시 가기 전에 그 지역 수온 체크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건 진짜 고수들만 아는 핵심 비법 같은 건데요. 밤에 집어등 켜잖아요? 그럼 초보자들은 보통 제일 밝은 곳에 막 던져요. 근데 거기엔 잔챙이들만 모입니다. 진짜 덩치 큰 놈들은요, 그 빛이 끝나는 경계선 있죠. 그 어두운 쪽에 딱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어딜 노려야 한다? 바로 그 경계선을 노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전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바다의 특성에 내 전략을 맞추는 것.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남해의 그 예민한 입질에 상대할 땐 섬세하게, 그리고 동해의 깊은 곳에 사는 대물을 상대할 땐 강력하게, 남해에선 예술가처럼, 동해에선 정복자처럼 낚시하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이 공략집을 들고 여러분의 다음 만쿨 기록, 동해에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해에서 세우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든 안전장비는 꼭 챙기시고요. 즐거운 손맛 보시길 바랍니다.